첫 번째 달려보죠. 술 취한 파그의 왕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비틀비틀 주차장 안으로 컴온. 자, 검은색 차량 옆으로 지금 쓱 지나가는데, 자, 그런데요, 한참을 서 있다가 갑자기 뒤쪽으로 사라지는데 잠시 후 차 헤드라이트가 깜빡깜빡 삐요 경보음까지. 자, 얼마 뒤에 말이죠, 경찰이 차 뒤에 깊게 박힌 쓰레기통을 꺼내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봤더니 창문은 산산조각이 나서 아예 그냥 뻥 뚫려 버렸습니다. 검은색 차 뒤로 사라졌던 게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박살을 내놨던 거였군요. 네, 지난달 2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요,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1시쯤 술에 취한 듯한 남성이 제보자 차로 다가와서는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한참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길거리에 있던 쓰레기통을 찾아와서 안에 있던 쓰레기를 털어버리고 뒷창문을 내리쳤습니다. 창문은 당연히 산산조각이 났고요. 쓰레기통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다시 현장에 찾아왔는데요. 차를 둘러보고 운전석 문을 계속해서 열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보자 일행이 불렀던 대리기사가 나타나니까요, 무단횡단을 해서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 저거 말이죠. 저 차, 깡통차가 1억 3천만 원입니다. 수리비는 어쩌... 자, 제발 양 변호사님, 저 범인 잡혔다고 해주세요. 아직 못 잡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국과수까지도 현장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밤이 어두웠잖아요. CCTV에 찍히긴 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고, 그리고 쓰레기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겠어요. 지문이 너무 많아서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상당히 고가여서 이거 범인을 잡은 다음에 정비소 골라서 이렇게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그 좋은 차를 비닐을 덧대서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닐이요? 네, 혹시라도 방송 사건만 나오고 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보를 하신 겁니다. 아유, 얼마나 속상하실까. 아유,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그러다가 큰일 나요입니다. 자, 도로에서 위험천만 행동하는 사람들 모음집입니다. 먼저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보시죠. 자, 신호대기 중 동승자가 촬영한 사진인데, 운전석 위로 웬 꽃이 활짝.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자, 머리 위로 양산을 펼쳐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햇빛 알레르기 같은 병... 아니, 근데 저러면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위험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제보한 건데, 최근 경기 파주 수판도시 이동 중에 한 차량을 봤는데 차량이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밟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생각하기에 저 운전자가 졸음운전인가 아니면 혹시 음주운전인가 싶어서 운전석을 저렇게 봤더니 한 여성분이 양산을 피고 차 안에서 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양산 피는 이유가 아마 햇빛이 따가우니까는 양산을 핀 것 같은데, 양산을 피게 되면은 시야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네.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에 그 햇빛 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좌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햇빛 가리개로 가려야 되는데 양산을 피고 운전한다? 저도 저렇게 양산을 피고 운전하는 분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저렇게 운전하시다가는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로 양산을 피지 마시고 햇빛 가리개를 이용하시거나 썬팅을 해서 햇빛을 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도로 위로 파라솔. 자, 자세히 봤더니요, 저 파라솔 밑에 전동 스쿠터가 자기 몸보다 훨씬 큰 파라솔을 이고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죄송합니다. 자, 역시나 저걸 세상에. 자, 박 변호사님. 네. 양산에 이어서 파라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뽑아왔습니까? 자, 전동 스쿠터로 보이는데요. 그 위에 아주 큰 파라솔이 있고 그걸 달고 다니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내 스쿠터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자동차에 비하면 작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옆에서 차량들 움직일 때 스쿠터라고 생각하고 들었다가는 접촉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다만 교통 약자,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상황인지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목격자에 따르면 그 약자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약자라면 만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안전한 방법으로 속도,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위반한 것 같고 단속한다면 아마 조치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참 가지가지하네. 자, 황당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야심한 새벽 한 남성이 뭔가 급한 듯 빌라 주차장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쑥 들어가죠. 갑자기 몸을 숙이고는 속을 개워내네요.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엉덩이를 막 들썩들썩 하는데 자, 뭘 할까요? 잠깐만. 손에 아까운 없던 화분이 들려 있습니다. 요놈 아주 이거 예쁘게 생겼네. 아유, 화분에다가 받침대까지 소중하게 챙겨들고 슝 사라지는데요. 자, 구토와 화분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 역류의 고통 속에서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니 충격적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제보해 주신 분은 전주대학교 근처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에 보신 것처럼 야외 주차장에 저 흔적이 남아 있어서 너무 더러워서 일단 청소를 해보고 CCTV를 돌려보니까 저 모습이 찍힌 겁니다. 새벽 3시 정도에 누군가 와서 자기가 뭘 먹었는지를 굳이 확인을 해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 정신이 없었을 텐데 바로 옆에 있는 둥근 화분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분이 임대사업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2년 전에 건물 구입할 때 친정 어머님이 아이고. 축하한다고 사줬 그 세상에. 화분이랍니다. 그걸 가져간 거예요. 뭐 지금 보신 것처럼 CCTV 영상이라 사진까지 올려놨지만 못 잡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제발 어머니가 사준 화분은 돌려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얼마나 귀한 화분이면 전단지까지 붙여놓으셨을까. 아이고, 빨리 돌려주세요. 아이 참. 자, 다음 이어갑니다. 해수욕장에서 벙커샷입니다. 제목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자세를 잡더니 휙탁 무려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 중이에요. 자, 골프채 휘두르자 옆으로 모래가 푸슉 푸슉. 야, 이번엔 저기 저 조명 아래서 또 푸슉 사람 조명 아래서 팍. 자, 사람들이 그냥 보든 말든 누가 찍든 말든 꿋꿋이 벙커샷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정말 눈치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내가 눈 감고 쳐도 너보단 잘 친다. 눈치 볼 것도 없이 제가 훨씬 잘 칠 것 같고요. 지금 폼의 문제점 알려드릴게요. 네. 벙커샷은요. 마지막 끝까지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하다 말거든요. 무조건 빠집니다, 사실. 그리고 머리 들고 있죠.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안 하는 게 낫고요. 헤드업. 지금 봐요. 치다 말잖아요. 치다 말잖아요. 치다 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떠나서요. 저기 어디냐면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한 해수욕장입니다. 이 제보자가 8월 초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해수욕장에 지금 모래사장에서 누가 골프공 놔두고 저렇게 벙커샷 연습하는 거를 봤다고 하고요. 다행히 사람이 없는 좀 적은 시간대라서 다행이지만 뭐가 문제냐면 몬치죠. 몬치는 사람들은 뒤에 모래를 쳐야 되는데 공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직방으로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맞아요. 물건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너무 못 쳐요 또. 너무 못 치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벙커샷이 되는 그런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그리고 안 늘 것 같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안 붙는 삽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집에서 과한 노출을 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괴롭다는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한 사연자는 지금 딸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신혼을 시작할 때는 시가와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같이 밥도 먹고 거의 함께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하고 왔다가 이 시아버지의 맨몸을 갑작스럽게 맞닥뜨렸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서너 번 더 있었다고 하고요. 보통은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이유는 단순히 더워서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여러 번 토로도 해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3년 전부터 시가와 아예 합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고등학생이 된 딸이 학교 가기 전에 아침밥을 먹는데요. 시아버지가 덥다면서 반바지만 입은 채로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화가 나서 딸에게 조용히 혹시 엄마 없을 때 할아버지가 윗옷을 벗고 있었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런 적이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봤지만 여전히 아버지 습관인데 어떡하냐, 가족인데 뭐 어떠냐 이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던 중에 사건 반장에서 피부병으로 속옷 입고 다니는 시아버지 이 사연을 보고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제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맞아, 어쩐지 기시감이 있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사연을 보내게 된 건데요. 가족들 앞에서 과하게 옷을 벗고 있는 시아버지, 제가 예민한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아버지입니다. 예, 다엠이야. 내가 겨울에 태어난 데다 몸에 열이 많은 태양인이다. 난 더운 게 너무 시려. 응? 시애비가 오죽 더우면 이러겠냐. 이딴 거 갖고 사반에 제보할 정성이면 네가 좀 에어컨 좀 바꿔줘라. 너 신랑 은배도 나 닮아서 발가벗고 다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내 집에서 아들 며느리 눈치 보고 살리. 그럴 거면 나가 니들.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 동그라미.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사연자 며느리. 아니요, 아버님, 제가 언제 의관을 정제하고 계시라고 했어요. 다만 좀 최소한 주요 부위는 좀 가려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저야 그러려니 하는데 다혜 앞에서까지 트렁크 한 장만 입고 계시면. 아니, 그리고 아버님, 집에서 나가라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버님 진짜 나쁜 놈, X. 자, 말할 게 없어요. 야, 아버님 혼자 사세요. 자연인들도 옷은 입거든. 우리가 가끔 이제 옷 벗고 있는 자연인들 보도한 적이 있는데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제는 빨가벗고 계세요. 위에 기본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하면 습관도 아니고요, 더워서도 아니고요, 남에 대한 배려심과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잘못된 거고요. 빨가벗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밖에 빨가벗고 나가죠. 그러면. 뭐 그냥 그걸 댕기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해놓고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최소한만 하면 돼요.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거 가르쳐줘야 됩니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아유, 지금 흥분하셨어요. 아니 마스크 이런 거 할 필요 없고요. 예. 위에 반팔티 입고 밑에 입고 그렇게 사시라고요. 예. 자, 은배 팀장님,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시아버지신데요. 지금 저 내용을 보니까 네. 벌거숭이는 아닌 것 같고 예. 팬티만 있는 맞아요. 걸로 지금 보고 그런 것 있는데요.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 양반이 좀 수영장이 아니잖아요. 예. 수영장이 아니면 며느리라든가 그 고등학생 그 손녀가 있으면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저 시아버지 몸매도 좋지 않아요. 보여줄 것도 없어. 아니, 저건 아니 어쨌든 간에 사파- 그런 상황인데 팬티만 입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니까 반바지 입고 위에 정 더우면 그 반팔 소대나시라고 만들고 뭐라 그러죠? 그 파인 거를 모르겠어요. 있어요. 아무튼 파인 옷이 네, 있어요. 네, 네. 그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위통을 벗고 속옷만 입고 있다. 요거는 안 되니까 예.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네. 시아버지시잖아요. 네. 나 며느리 앞에서 이 삼각 이 수영복 입어서 보여준 적이 있다. 아니 우리 이제 강원도로 놀러 갔는데 당연히 수영복을 입고는 보여줬죠. 삼각 사각입니다. 사각. 사각인데 며느리인 데서는 위통을 안 벗지만은 진짜? 수영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팬티는 보여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 자, 양 변호사님. 저희 작고하신 할아버지 계실 때는요, 식구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집에서도 반바지도 입으면 혼났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뼈대 있는 집안이시네요. 아니, 저희 뼈대를 얘기하는 게 가족끼리일수록 오히려 더 엄격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이게 시아버지면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좀 모범을 보셔야죠, 손주한테. 자, 좋습니다. 본인 의견 더하기 가족 여러분. 저는 진짜 답답한 게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별 문제를 못 느끼시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뭐 에어컨을 가장 강하게 틀어드려서 최대한 더위를 못 느끼시게 한다거나. 전기요금은 누가? 뭐 이게 저희가 내겠죠. 부부들이 내겠죠. 그리고 뭐 아니면 정말 뭐 괜찮은 좀 안에 그 옷을 사드려서 입으실 수 있게 하던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제 손에서 할 수 있는. 가족들 의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른사람님,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오뚜기님, 따로 사시고 가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무소과금님은 에어컨 풀로 틀어드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